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에 관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청자께서는 한국에 케네디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글도 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는 법무장관 한동훈과 전혀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요청을 수락하고 법무장관 위취임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이 취임사,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집권 여당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헌신으로 봉사할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소회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먼저 법무장관 퇴임사를 보겠습니다. 형식은 법무장관 퇴임사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직접 했던 말을 그대로 여러분과 한 문장 한 문장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곱씹으면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아마 여러 날 동안 갈고 다듬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사. 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장 제가 저 나름대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료라는 말이 있고 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란 뭡니까? 서울 시민, 부산 시민, 대구 시민, 대전 시민, 광주 시민. 그보다 훨씬 넓은 광의의 시민, 역사적 의미에서의 시민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이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그런 이성을 가진 공화국의 구성원입니다. 국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날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발성과 보편성과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중, 민중, 인민 이런 말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행정권, 즉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땅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으나 참정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민주공화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티즌, 즉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그리고 어중과 대비가 되고 민중과도
대비가 되고,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던 그 출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다 할 때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그런 보수주의적 불의세력, 이것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민은 절대로 범죄자가 합류할 수 없습니다. 혁명, 촛불혁명, 시민혁명, 입만 열면 이런 혁명, 저런 혁명을 말하는 그런 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현대적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그 시민에는 합류될 수 없습니다. 아파, 대체사상 이런 것을 맹종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좌파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인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시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시민, 동료 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동료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닌 동료인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회임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이런 말도 예산말이 절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직을 떠나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책임감, 이것은 절대 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시민, 동료 시민, 그분들을 배신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책임감은 굳건하다. 다만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 부족일 뿐인 것이지, 내가 설정한 방향을 틀었다거나 누구하고 타협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법무장관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말을 이어서 듣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인 마찬가지입니다만, 취임사를 하면서 이임사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취임사를 하면서 이임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임기와 임무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3개월을 하게 될지 4개월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비대위원장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고 떠날 때, 그때도 부끄럽지 않겠다. 그때도 뭐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건 내 능력 부족인 것이지 나의 뜻이 굽어졌다거나 삭된 자들과 타협을 했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동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들, 법무부 청사에 있었던 동료들, 그리고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 이전에 검사로서 일했을 때는 동료 검사들, 경찰의 여러 직원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사님은 청소 미화원을 말합니다. 그 아침 일찍 출근을 하셔서 그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그분들 여사님이라고 호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새벽 5시쯤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청소하시는 그 여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저도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심들께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후임사가요. A4용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아주 짧고 그러나 의미심장하고 굵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퇴임사 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 검사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그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라는 말을 4번이나 썼습니다. 시민이라는 말을 3번을 썼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2번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금세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국가의 공동 소유자로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고 함께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뒤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료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한동훈 장관, 평소에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연대와 동료의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네. 여기서 연대라는 말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는데 그 연대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주 많이 써왔던 그런 말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가 뭐냐? 대답.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는 지금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비상한 마음으로, 얼마나 엄숙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용 보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섣부르게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에 빗댄 얘기를 하는데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야구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은 금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요. 아마 야구 규칙 잘 모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마지막 공. 이제 이런 개념은요. 그 공 하나로 그날의 경기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날의 승패가 그 공 하나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이 지는지 우리 편이 기사회생으로 살아나는지 그것이 마지막 공 하나로 결정될 때 그것을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장군의 정신, 배수진을 쳤다 이런 뜻입니다. 조용필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후회 없이 휘두르려고 한다. 이 말은 한동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모두 다 여기에 걸겠다. 왜?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패가 아니라 나라의 성패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스윙을 휘두르는 두의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서 있는 타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나갈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식이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공이 아니라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그다음 예상보다 빠르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한동훈 위원장 대답. 주위에서는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면서 삼고 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 간보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지루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그건 나하고는 아니다. 나한테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국민의 문법을 쫓아갈 것이다. 여의도에는 여의도의 중진들 3선, 4선, 5선, 6선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고 정치 구단들이 득식을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정치공학 배울 생각 1도 없다. 나는 국민들의 명령과 국민들이 나한테 주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그것만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봉이 힘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586을 대변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됨으로 인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번 했다는 그 운동권이었다는 그것을 이마에 훈장처럼 붙이고 꽃길만을 걸어온 그런 세대가 퇴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송영길의 구속 수감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그 구닥다리 꼰대 세대들은 드디어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됐을 때 뉴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는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뉴 제너레이션은 실패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객관적인 정황은 이준석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이준석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뒤에 이제 한동훈의 새로운 시대가 한국의 케네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퇴임식에서 했던 그 퇴임사, 그 짧은 길에서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 마저 뒷부분 보면은 비상대책위원들 인선을 이제 해야 할 텐데 기준이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정과 실력 이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접촉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인데요.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은 이준석을 시급하게 만나려고 내가 애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 한동훈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준석 너도 지금까지의 그 행동 양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고개를 숙여라. 시민정신과 동료의식을 회복하라.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한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준석 당신은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변하면 이준석 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국민의힘이 한동훈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내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 이준석 네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접촉점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치 참여의 선을 그었는데 마음을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 대답.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공공선,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2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정치를 했다. 그것은 나의 동료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정치를 한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를 하는 우리 시민들, 동료 시민들도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를 해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정치가 어떤 정치 구단들, 정치 공학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정치의 정략군들만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 아니다.
중공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 그것이 다 정치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되면 건강한 당정 관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든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은 약속일 뿐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희 유권자들께서도 특히 중도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점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현금입니다. 현찰. 그렇지만은 비판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약속은 그거는 언제 실천될지 모르는 구도수표인 겁니다. 나중에 뭐 2027년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약속음이지만 그러나 우선 당장은 부도수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하는 정책은 이것은 실천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허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 물론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이기는 정당으로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겠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견인해내겠다. 또 하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대적해야 될 정당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은의 노동당인 겁니다. 김정은이 오늘 또 뭐 핵을 쏘면 자기들도 핵으로 바로 반격하겠다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김정은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엄혹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길 때 이기는 그런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평양에 있는 김정은 도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